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1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관대하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송진님 어서 오시고요. 류종진님 결제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밤하늘 빛과 강님, 0002님, 매기쉑님, 김수희님, 즐거운 인생님, 긍정의 힘님, 파송성 양봉탕님, 대제비제이님, 부자 이글루님, 이영란님, 여유만땅님,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황금우주님, MH님, 미스터 킴님, 원태호님, 박혜성님, 꽃길님, 양영숙님, 정한님, 성투사 수제자님, 윤영숙님, 이희수님, 시베리안 허세님, 얼음골님, 안동부자님, 찌리구리님, 호진님, 어서오세요. 빨강망토님, 미소돔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미루님, 끝내주는 인생님, 재벌집 막내 삥뿡님, 가치나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는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김엘리자벳님, 김현자님도 어서 오세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있을 그 하이닉스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아직 멀었어요. 네, 거의 다 오기는 뭘 거의 다 와.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네. V자 급등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 이제 가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V자 급등이 나올 위치가 아니거든. 주가가 많이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야지 V자 급등인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서킷 때 한번 V자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조정받은 거라서 이거는 이번에는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갔으면 아예 갑니다 계속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기분이 더 좋았겠지. 네, 수덕지기님 어서 오세요. 기분이 더 좋아지고 요즘에처럼 그렇게 막 늘어져 가지고 아유 죽겠다고 막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면서 떨어졌지.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는 척하다 또 떨어지지. 막 계속 옆에 누워버리니까 이게 2달 돼버렸잖아요. 네. 2달째 누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엿같네.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2년 동안 떨어질 때는 그냥 그렇게 잘 버텼으면서 이 2달 옆으로 좀 눕는 거에 그냥 다들 죽겠다고 그냥 혀를 칵 내밀고서 그냥, 네. 주식을 못 해먹겠다느니, 네. 포기하겠다느니, 이제는, 네. 주식이랑은 나랑 인연이 없다느니, 네. 태어머니님 어서오세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공을 휙 하고 집어던졌는데, 그 공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토로동통, 통통통통 하고 튀는 그림이 하나 있었죠? 이게 어디에 있더라? 공 튀는 그림. 이 그림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확실히, 네. 와, 이번에 우리 스타코믹스 하고 나서 그린 그림들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그게 지금 400개가 넘었어. 어디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못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한번, 가서 그래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 네? 음, 한번 믿어봐, 이거? 안 되네요. 못 찾겠네요. 없어요. 너무 방대해. 자료가 너무 방대해. 이거는 진짜 책이 아니라 백과사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기억이 나.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제, 성투사가 여기에 그림이 있고요. 여기 담장이 있어. 근데 이쪽에서 공을 휙 던진 거야. 공을 휙 던져가지고, 뿡,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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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는 거. 자,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일단은 튀어요. 튀었다 떨어졌다, 튀었다 떨어졌다, 튀었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완충 구간. 이게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을 일정하게 만들고 지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뭐든지 단기에 변화가 되면 단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갑자기. 또는 갑자기 많이 내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격 간의 괴리거든요. 이 시점에 있는 사람과 이 시점에 있는 사람과의 가격 간의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네. 올라갔던 사람들은 일단은 오기만 하면 팔아먹겠다. 내려갔던 사람들은 내려오면 더 사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일찌감치 우리 유료 회원님들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급등이 없습니다. 급등은 없어요. 급등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검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됐어. 네? 지금은 이런 장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 이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급등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 이게 10월, 11월까지 그냥 아주 지랄, 음, 아주 엿 같은 장세 보였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요. 그때는 말이에요. 급락이었지. 급락이었어요. 9월, 10월 달 이때 급락이었다고. 급락이었는데 지금은 급락인 척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때보다 충격 데미지가 더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을 더 힘들어 하냐면 이때는 많이 깨져 있어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지. 네. 근데 별로 티가 안 나. 왜냐면 내가 막 얻어맞아 가지고 KO가 됐어. 근데 거기서 몇 대 더 때린다고. 그죠? 이미 많이 맞았어. 근데 거기서 몇 대 더 때린다고 해 가지고 내가 뭐 아파서 그냥 들어 눕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 이미 두들겨 맞았잖아. 이미 두들겨 맞아서 자빠졌는데 뭘 그죠? 여기서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은 거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라왔어. 근데 또 두들겨 맞았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번에 방송 들으세요. 배당 죽이는 것도 많이 찾아났습니다. 배당 죽이는 걸 많이 찾아놨습니다. 네. 이번에 특강을 들으세요. 이번에 특강을 들으십시오. 제가 종목을 찾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가 못할 뻔했잖아요. 자기 돼서 날아갈 뻔했어.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쉬었냐? 근데 네. 지금 이웃비사도 안 돼. 지금은 이웃비사도 7%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배당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은요. 네, 지금 이제는 뭘 해야 돼? 배당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이번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국감 재밌죠? 네. 저도 아까 국감 봤는데,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무튼, 네. 배당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 배당하고요, 수익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종목들 많이 찾았는데, 조건이 여러 개가 겹치는 종목들은 아마 매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여러분들 특강에서 만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적이든 뭐든 막 이렇게 배당이든 이렇게 조건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매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배당은 좋은데 지금 당장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략해도 되는 배당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이거 배당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특강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써먹지 않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지금 바로 써먹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지금 시점에 딱 맞는 그런 공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혹시 5년 동안 님도 과거에 계시나요? 네. 과거에 계신 분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침에 방송할 때 봤죠? 네? 아침에 방송할 때 봤죠? 그 누구였어요? 10% 님이었죠? 네. 큰일 납니다. 과거에서 말을 잘못하면 벌금 내야 돼요. 봐주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요.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네,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경쟁자가 별로 없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지금 참여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국장을 다 떠나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되는 배당주는 상폐될 일이 없습니다. 네. 이상한 거 사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런 거 자진 상폐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다 돌려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얻어맞았을 때, 얻어맞은 게 회복이 안 됐을 때, 이거는 뭐냐면 도끼로의 맛가야. 도끼로의 맛가. 처음에 도끼로 이마를 맞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으아! 네. 여러분들 그 머리 한번 이렇게 그 뚝배기 해가지고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 이렇게 쇠로 된 그 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문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뛰어서 넘어가다가 머리를 정확하게 이마박을 빡 하고 찧어가지고 대자로 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픈 줄도 몰랐어. 근데 아우 꽝 하고 나서 이제 대자로 그냥 이게 사람이 이렇게 뛰다가 바로 이렇게 딱 눕더라고. 그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났지. 일어났는데 여기서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것처럼 이게 뭐가 막 흘러갖고 뭐지? 그래갖고 딱 봤더니 네 피야. 그래갖고 병원에 갔죠. 병원으로 바로 그냥 실려가가지고 14반을 꼬맸어. 14반을 꼬맸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맹구냐 영구냐 걔처럼 이렇게 땜빵을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 여기 마크 보이죠? 요만한 그 반창고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꽝 하고 받았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부터 점점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그게 바로 도끼로의 맛갑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 일단은 처음에 꽝 맞았잖아. 그 이때는 그냥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옵니까? 깐니맛 똑까가 나오는 거지. 깐니맛 똑까. 도끼로의 맛과 깐니맛 똑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여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끼로 맛 가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랬는데 두 번째 깐니맛 또 가니까 아프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딱지요 딱지. 딱지가 입었네. 딱지가 입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기 딱지가 입으면 옛날에는 요즘엔 그 실이 없어지잖아요. 실이 없어져서 그냥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실밥을 뜯어야 됐어. 지금도 뜯나? 그건 모르겠는데 실밥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피떡이 져 있잖아. 피떡이 져가지고 이제 실이랑 엉겨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뜯어내는 게 그게 원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이게 이렇게 거즈를 대놓으면 이제 피랑 엉겨 붙어가지고 이게 그게 너무 아파. 짜증납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덜 아파. 네. 덜 아파요. 처음엔 덜. 그 호치케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뽑을 때. 호치케스 박으면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어쨌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밥을 뽑든 호치케스를 뽑든 뭐 뭘로 하든 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안 아파요. 근데 깐니말을 또 까게 되면 좀 아파.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거즈랑 이게 엉겨 붙은 거 뜯으려고 하면은 죽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몰라.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렇게 뜯는데 이게 아프니까 팔이 떨리잖아요. 살살 뜯어야 되나 이렇게 살살 하다가 갑자기 누가 툭 쳐 그냥 그러면 뚝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딱지 같은 거 입어도 그러잖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살살 뜯으면 뜯겨지는데 그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누가 툭 쳐가지고 그냥 네. 죽습니다. 그게 지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내가 사실은 지금 아픈 단계야. 아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픈 거는 솔직히 아프니까. 네.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많이 나섰어요. 거의 완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걸 뜯어내고 이 딱지를 뜯어내고 이제 새살이 솔솔 났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하죠. 아직은 이걸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고 이제 피를 이렇게 씻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술술 잘 떨어질 텐데 그건 마음이 급한 거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뜯다가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린 거예요. 이거 서킷 같은 거 외국 놈들 막 이런 애들이 와서 그냥 건드려 버린 거예요. 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아픈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나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계좌가 진짜 뭐 2020 작년하고 비교해도 돼요. 23년이나 22년도 이때
이때 이 1년 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계좌가 일치월장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더 아프고 피곤한 걸까? 멋모르고 당할 때, 깐님 말 또 당했고 또 깠을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였는데, 근데 왜 아픈 걸까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다 나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닌데? 얘기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더 두려워. 왜냐면 이거를 딱 듣고 나서 이게 뜯어졌을 때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피가 이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 피 또 나는 거 아시죠? 이게 살갗이 뜯어진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피가 또 막 나는 거예요. 병원에 또 갔잖아. 혹시라도 또 꼬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꼬매야 되는 겁니까? 와, 큰일 났다. 안 꼬매도 된다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처치하고 그냥 끝났어요. 결론은 그거야. 지금은 또 그때처럼 큰 상처가 남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약은 발라야 돼. 예? 약은 발라야 돼요. 그리고 아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 마디만한 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아파. 이게 뭐 이렇게 막 아프다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꾹 누르면 뭔가 이제 통증 비슷한 게 생겨요. 아직도 그래. 후유증은 남아요. 하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잊고 살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아프더라도 그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시장은 죽지 않아요. 시장은 죽지 않고 뭐 많은 분들이 뭐 2000이니 뭐 2000 뭐 우리나라를 망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렇게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게 되면서 아주 문제가 복잡해졌다라고 또 겁을 잔뜩 주더라고. 그래서 방산주도 또 막 올라갔었죠. 이거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이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 군이 북한을 통해서 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쪽에는 누구 있어요? 미국, 그죠? 북한 아니죠? 일본, 그리고 유엔군이라고 있겠죠? 네. 유엔군은 어디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그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한 쪽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어요.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힘자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러시아가 군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거야.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데 물론 서방 국가들의 무기를 주기는 줘요.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영국에 또는 프랑스에 또는 미국에 이 전투기가 뜨고 전쟁 무기가 전차가 돌진을 하고 유럽 국가들이 뭉쳐서 또는 유엔이 참전을 해가지고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러시아가 버텼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뭘 얘기해요? 핵 쓴다? 핵 쓴다? 니네 핵 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러시아는 여유가 없다고. 북한은요. 여유가 더 없습니다. 핵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핵을 쓰는 순간 다 죽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핵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써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위협하겠다지 핵 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냥 그거는 끝이야. 인류의 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한반도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러시아에서 일어나냐 북한에서 일어나냐. 자, 만약에 한반도에 핵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 러시아. 핵을 쓰면 핵으로 보복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핵이라는 것은 그냥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또 막 상처를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지고 뭐 망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솔직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날만 하지. 러시아가 지네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때서요? 미국이 부추겼잖아요, 계속. "야, 걱정 마. 러시아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 보호해 줄게." 쏙 빠졌잖아요. 왜? 러시아를 건드리면 핵 보유국은 어지간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거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란은 핵이 있잖아. 핵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막으려고 하죠.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주변 국가들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지 마.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으르렁 대더라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정도만 조성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실적주들 이번에 특강에 있죠? 실적이 크게 증가한 종목들, 전년 동기 누적으로 증가하는 것들,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것들. 증권사에서는 지금 실적 전망치가 그지 같다, 실적 나쁘다, 눈높이 낮춰야 한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그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쥐들이 예상한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만 원 벌었다가 이번에 200만 원 벌었는데 아유 3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200밖에 못 버냐? 요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증권사가 예상한 수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어닝 쇼크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데이터는 너무나 뻔한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데이터를 딱 가리잖아요. 실적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런 방구 코빼기도 안 보여. 예상치보다 낮아져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다시 적자. 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실적이 나쁜 건 똑같은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기업들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아.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지금 3분기를 가지고 놀 게 아니라 1년치 보면 작년에 6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0조쯤 나온대잖아요. 아니 그럼 이걸 믿어야지. 원래는 한 50조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대.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을 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자, 깐니말을 또 까고 도끼로 이마를 까고 깐니말을 또 깠어. 그때는 상처가 나고 피가 질질질 흐르니까 큰일 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뜯어냈을 때 아플 수 있지. 아플 수 있어. 아파요. 아픈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상처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다시 꼬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어떤 데미지를 입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비교하는 게 뭐야?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너무 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열받는다. 그럼 미국장을 하세요. 그럼 미국장을 하시라고. 일본장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비교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잘 올라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미국장에서 다 수익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익 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옵션을 하고요. 파생 상품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저것 띄어내고 나서 손해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장으로 다 수익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익 나는 건 일부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실 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시장이 안 좋으면 내려가겠죠. 네.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이요. 자, 미국장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만큼 내려갈 때 우리는 이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오버슈팅한 주식과 오버슈팅하지 않은 주식의 하락폭은 다릅니다.
얘는 오른 것도 없잖아. 지금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죠. 아니 오른 것도 없는데 주식 왜 자꾸 떨어져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 이 차트를 그냥 길게 놓고 봐보세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우리도 나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 뿐이죠. 왜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많이 오르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외국 놈들 때문이지. 공매도 대신에 지금 파생을 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가 되면은 또 되겠지. 잘 보세요. 여기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 먹은 게 뭐야? 얘네들 주가 올린 다음에 딱 때리는 거. 이거 공매도에서 나온 수법이잖아요. 이걸 파생해서 지금 해버렸다고. 파생해서 해버렸다고요. 실물 때리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실물을 때리면서 파생적으로 해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급이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도 제가 마감 시황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매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콜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합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개인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콜을 샀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때렸어요. 삼성전자 때리고 그러면서 시장을 낮춰가지고 걔네가 계속 개인들이 콜을 죽이고 지들이 콜을 먹고 그랬거든. 풋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선물과 콜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더 이상 매도에 미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응?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지난번에 올라갈 때와 이렇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떨어질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때는 공매도였죠? 근데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반등하는 거였고, 이제 공매도 금지해서 이제 옵션을 위한 포인트였다. 그럼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건 뭘까요? 기간이 너무 딱 맞지 않습니까? 내년 4월인데요. 4월에서 아마 한 6, 7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 흐름이 더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돼요? 공매도. 공매도요. 공매도를 준비해야죠. 공매도를 준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걸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구간이 연말 랠리와 특강성이 있잖아요. 연말 랠리 준비 완료. 성공의 비결 걔 외국 가수야, 외국 가수. 네, 존슨입니다, 존슨. 네, 킹 존슨. 존슨인데 그 노래를 이렇게 좀 꽈서 연말 랠리. 연말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연말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4분기 실적이요.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좋을까 나쁠까? 아까 전에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잖아요. 4분기 실적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왜? 다 알죠? 예상치보단 나쁠 수 있지. 예상치보단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나쁜 건 중요하지 않잖아, 솔직히 우리한테. 데이터상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도 좋고 내후년도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년도에 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공매도 때문에. 분명히 이런 포인트가 내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이 AI, 특히 이 AI 칩에 대한 전쟁이 아주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맛배기만 보고 있잖아요. 네? 맛배기만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강력한데요. 내년도는 진짜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증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없던 거를 만들어냈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없던 걸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년이다 얘기야. 품절이잖아요. 품절. 자, 여기 2023년 초반부터 HBM을 가지고 난리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때 HBM을 얘기하고 매수하라고 말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요.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만. 단풍이님 슈퍼채팅만 5,000원 감사합니다. 지각하면 벌금 있담싸요? 감사합니다. 공이 하나 빠졌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송금 실수라고 하는 건가? 특강 가입하셨어요? 벌금 내지 말고 특강을 가입해. 그러면은 특강은 사실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특강은 1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 15만 원 이상의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가시잖아. 솔직히 지금 제가 찾아놓은 이 특강 종목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5만 원도 못 벌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말 랠리와 내년도 초반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 즉 특히 배당주 같은 경우는요. 연말 배당과 3월달 배당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배당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덥석덥석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칼질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직접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칼질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찾게 된다면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연말 랠리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작년 연말 때 있었던 뭐 그런 특강에서도 있었던 부분들이나 특강 종목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제가 과거의 특강 종목들도 이렇게 따져보지만 뭐 내려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강 종목을 통으로 이렇게 잡아서 보면 손실이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강 종목 때마다 항상 대박 터지는 게 나왔어. 유한양행도 있었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4월달 이야기 지난번에 또 하셨잖아요. 뭐 손실이 어때요? 막 그랬었는데 그냥 경동나비엔 요거 하나로 끝났어. 경동나비엔 요거 하나로 그냥 뭐 모든 게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수익과 손실이 서로 이제 상계가 되는 부분들에서 내가 벌었냐 안 벌었냐를 가지고 보시면 되거든. 이거하고 뭐 DN 오토모티브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유한양행도 그 당시 이 시점에서 1월 달이었나요? 그때? 올 1월 달이었나요? 그때 해가지고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뭐 여기도 막 댓글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뭐 160%? 100% 이상 먹고 다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종목은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안정성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포트폴리오를 뭐 전 종목 구성하라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종목을 아니잖아요. 저는 종목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을 매수하라.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목은 알잖아요. 뭐 그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특강 동안에 뭐 하루에 한 종목 받는다 쳐도 그죠? 실제로 매수할 종목들은 한 4-5개 정도밖에 안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포트를 여러분들이 구축했다. 아니면 뭐 특강에 있는 거 모든 종목 다 샀다. 그래도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되겠죠? 방송 하나당 뭐 한 2-3개 정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만 포트를 구축했다. 문제 없잖아. 4월 특강엔 유한양행이 없죠. 1월달 특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월달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매수할 때 봐보세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여기잖아요. 우리는 4월에 이 유한양을 매수할 이유는 없잖아.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지. 작년 11월인가? 아니 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유한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14만 원 정도 왔을 때였던가요? 그때 매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 100% 넘었을 때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지. 실적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왕자님 좋다. 찰스 왕자님 4분기 실적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뭐에 비해서 안 좋은 겁니까?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 예상치보다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15조 예상했다고요. 15조. 근데 요거 안 나올 거란 얘기잖아. 11조 나온대잖아요. 11조 나온대요. 그럼 이게 3분기보다 나빠요? 아니면 좋아요? 전년 4분기, 23년도 4분기보다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들 예상한 것보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아 오늘 무방에 한 2만 명 올 것 같았는데 1,000명밖에 안 했네? 요즘에 방송을 너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오늘은 2만 명도 올 것 같았어. 근데 1,000명밖에 안 왔어. 내가 실망했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 방송할 때는 900명 왔어. 근데 이번에 1,000명 왔어. 그러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번에는 2만 명 올 줄 알았어. 이 갭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내가 방송이 망했을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상치를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실적 나쁘답니다. 증권사에서 실적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얘기하잖아. 실적 안 좋답니다. 어? 실적 안 좋대잖아요. 다 안 좋대요. 뭐에 비해서? 예상치에 비해서. 이 말 다 빼죠. 실적이 진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 실적 진짜 안 좋아요? 아니라고요. 자, 하이닉스의 이번 연도 실적 전망치가 23조 원쯤 되죠? 1년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안 좋다고 한 게 11조예요. 물론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얘는 1년이고요. 얘는 4분기입니다. 지금 3분기까지요. 6조 5천이고요. 10조 9조래요. 그럼 19조, 25조 나왔어요. 3분기까지. 25조. 그럼 여기서 12조 더하면 36조 좀 나오겠네요. 이번 연도에. 안 좋게 나와서. 그럼 이 실적이 나쁜 게 아니란 얘기. 이게 우리가 그 쉽게 그러니까 진짜 조가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조는 엄청난 돈입니다. 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증권사에서 뭐, 이 디램이든 뭐든 여러분들 이번 달이 지나가고 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판매량이 늘어나요. 재고가 줄어듭니다. 자, 지금 재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재고가 늘어났다. 이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이 재고가 늘어난 걸 가지고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 팔린다. 디램이 안 팔린다였어요. 자, 실제로 재고량이 이렇게 있다가 줄었어요. 줄었다가 이게 조금 늘어났거든? 다시 늘어났어. 진짜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이게 많이 있었어요. 이때는 수요가 부진했어.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제로. 실제로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지금 재고가 살짝 올라왔어요. 이걸 가지고 증권사들이 뭐라고 하냐? 다시 안 팔리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죠? 특수성이 있습니다. 4분기가 뭐라고 했어요? 4분기. 이거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디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가 무슨 시즌이냐? 쇼핑 시즌입니다. 두 손은 무겁게. 네? 두 손은 무겁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11일 광군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쇼핑 소비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1년치 장사가 이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왜? 증권사들이 4분기 실적을 다 낮게 잡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4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적주, 특히 이번 연도 4분기 실적주들은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재고 증가는 왜 일어난 것이냐? 자, 여러분들 4분기에 물량이 딸려요, 안 딸려요? 쇼핑 시즌입니다. 딸립니까, 안 딸립니까? 딸리지.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어. 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물량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많이 팔릴 것을 대비해서 뭘 하죠? 뭘 하기는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잖아요. 주문을 하잖아. 내일 장사하려면 물건을 싸서 재고를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시즌이야. 이번에 시즌이야. 그래가지고 물량이 더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럼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지. 그럼 뭐가 늘어나요? 재고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까?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팔릴 것을 대비해서 재고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서, 이 시점에서 물량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소매 판매가 늘어나, 소비가 증가해, 나쁘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 물건이 잘 팔리는데 재고가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재고가 늘어났다. 이것은 그냥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석을 아무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분석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리고 실적이 나빠졌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실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9월 달에 수출이 사상 최대치 찍은 거 아시죠? 아직 10월 달은 모르지만 9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3분기 실적이 수출이 너무 좋아. 9월 달 수출이 사상 최대치 찍었어. 반도체가.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근데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먼저 반응하고, 조선 섹터는 경기 호황을 보고 나서 진행하는 후행 섹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자동차가 먼저 들어가요. 소비주예요.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실제로 좋아졌을 때 조선주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조선주 섹터가 지금 먼저 진행했었던 이유는 아시죠? 에너지 관련해서 특수선박, LNG선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일찌감치 진행이 되면서 경기 호황을 만나게 되면 대박.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그때 봐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많이 먹었잖아.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거 특강 때도 있었던 종목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다 가지고 먹었잖아요. 특강 때. 물론 저 밑에서 사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익률이 적지 않아요?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팔았잖아요. 왜? 특수선박에 대한 부분보다 원래는 특수선박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경기 호황하고 같이 맞부딪히게 되면 호황기로 바로 넘어가서 조선주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미리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 호황기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단기에 올라간 게 주춤하니까 내가 팔아버린 거죠. 내려오면 다시 사겠다. 왜? 내려올 때쯤 되면은 뭐랑 만날까요? 이제 경기 호황이랑 만나겠지. 여러분들 이런 계획은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면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놈들이 지금 뻥카를 치는구나. 저놈들이 억지를 부리는구나. 저놈들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외국인들의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정말 실적이 나빠서? 아니 HBM 때문에 제가 HBM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이닉스가 모든 HBM을 독식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거짓골이 돼서 깡통 차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40%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HBM 시장 점유율이. 알고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50% 그대로고요. 삼성전자가 40%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0%가 나왔어요. 물론 조사 기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는 하이닉스 53%에 삼성전자 38%,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9%인가? 뭐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정도 나와요. 대충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네, 비쌉니다. 그럼 이 40%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도대체 뭔데? 하이닉스가 삼성 거 사가지고 팔아먹는 거요?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다른 고객사에다 납품하는 게 있다는 얘기지. HBM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90%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솔직히 뭐 이거 53% 잡아봅시다. 53% 대 38%.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 15% 차이 나죠, 15%. 네. 그런데 전체 D램에서 지금 이 HBM에 차지하는 게 몇 프로라고? 15% 정도 되잖아. 내년도에는 뭐 3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송? 추가적으로 또 보고 싶으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버프. 삼성송의 버프요? 네. 그럼 전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1, 2, 1위에요. 아, 솔직히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만 빵빵 치고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를 낮출 이유가 있어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수익률은 지금 100% 넘어가신 분이 또 계시겠죠. 100% 넘었죠. 지금 19만 원이니까 뭐 8만 원대부터 샀다 그러면 100% 넘었을 거고, 뭐 10만 원대 그 평당가다 그러면 90%일 테고, 11만 원이다 그러면 80% 정도 나오겠죠. 70%인가요? 네. 나오겠지? 네. 나올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좀 적어졌다. 난 비중이 많아졌겠죠? 비중이 많아지면 평단가 올라가니까. 자,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손실률 몇 프로입니까, 지금? 지금 뭐 많이 밀려봤자 한 10%죠. 네. 그럼 이렇게 포트를 짰을 때 내가 손실이 아니야. 손실이 아니겠죠. 나는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손실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 수익이 낮다가 깎아먹어서 힘든 거잖아. 솔직히 하이닉스가 막 160%, 170% 수익 났다가 삼성전자는 한 50% 넘게 수익 났다가 이거 이제 50%짜리가 마이너스 이제 뭐 한 10% 나오고 170%짜리가 뭐 한 90%로 내려가고 하니까 이게 열받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올라간지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플러스가 이만큼 났다가 작은 플러스로 변했다 해가지고 승질이 나 있는 거야. 왜? 이게 나의 본전으로 여겨지거든. 내가 5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시 8천 원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5천 원에서 3천 원 벌었다가 아니라 만 원에서 2천 원을 잃었다가 돼요.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왜 점점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은 와우 100% 쭉이네. 근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벌면은 똑같이 100만 원을 더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200에서 300밖에 안 늘었잖아. 50%밖에 안 늘었잖아. 300에서 다시 400 늘어나면 뭐야 30%밖에 안 늘었잖아. 뭐야 망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티는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알고 있어. 다 빚내서 들어왔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다가 빚내가 또 사. 빚내서 또 사. 그래서 내가 마요마요성을 만들었잖아. 신용마요. 네? 몰빵 마요. 미수하지 마요. 뭐, 네? 잔자라, 잔자. 들었어, 안 들었어? 잔자라, 잔자. 끝날 거예요. 뭐 그러잖아. 내가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요.
노래 한 곡당 돈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만들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더 못 만들고 있거든요. 못 만들고 있어. 네, 그리고 비장의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아직 업로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많이 오르면 제가 그 비장의 카드를 또 업로드해서 들려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뭐 음반을 낼 것도 아니고 이 노래를 통해서 뭐 어디 뭐 멜론 차트에 올라갈 것도 아니냐. 왜냐면 삼성전자의 꿈이 이루어지길 뭐 올라라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멜론 차트에서 그걸 뭐 올려줄 일도 없고 내가 음원을 등록해서 뭐 수익을 창출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왜 만드는 거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밧주송 만들어놨는데 올라가면 내가 틀어드릴게요. 네, 딱 장이 올라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요? 혹시 해킹? 어떻게 알았을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암으로 해서 노래를 듣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노래를 들으면 짧은 그 어떤 시간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전달 가능하더라고. 어? 이게 어떻게 생각했지? 한번 들려드려? 미리 들려드려? 안 돼. 그러면 신비감이 깨지기 때문에 네, 이번 밧주성은 기가 막힐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가 1% 이상만 올라가도 제가 그 노래를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님은 누구시지? 이거 내 컴퓨터에만 들어있는 건데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촉이 좋으신 분이야. 촉이 좋으신 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역시 좋습니다. 네. 이거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우리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요. 왜냐면 이걸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 이거를 완성시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이번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가사도 거의 직접 썼어요. 한 70% 정도 내가 직접 쓰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새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있어. 네. 우리 삥뿡님을 위한 노래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돈이 되는 그 뭐지? 제작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더 좋을 거다 생각해서 내가 노래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통해서 또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야 그 팝송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틀어서 듣고 있었던 이 팝송 네? 이 노래 이거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이 없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내가 저작권 딴지 걸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 이 노래는 이거밖에 없어. 왜? AI가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이 저작권은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작권 없이 그냥 노래를 공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작권을 돈 주고 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당 뭐 얼마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만들어 하는 거긴 한데 저런 팝송 같은 경우도 사실 맨날 그냥 뭐 이상한 음악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뭐겠어요? 삥뿡님 노래 있잖아. 삥뿡님이 자주 하시는 말. 노래 제목만 알려드려요? 지금 사도 돼요송. 지금 사도 돼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살까요? 네, 지금 살까요 송인가? 하여튼 그거예요. 제목은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지금 살까요? 아니, 안 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나와요. 네. 이미 늦었어.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래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귀에 박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석 투자를 저는 조금 건드려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약간 투기로 바뀌었어. 물론 사람의 마음이 좋을 때, 분위기가 뭐 계속적으로 막 그 업이 될 때, 이럴 때는 약간 네, 오버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투기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망토송도 만들어야 되겠다. 망토송.
깍차마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깍차마여성. 투자는 투기로 바뀌면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급등 포인트를 자꾸 찾아가냐고. 자꾸 급등 종목을 찾아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급등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사. 그거 조금 먹겠다고. 밑에서 좋은 주식들이 바닥을 헤매면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보석들은 보지를 않고 저 멀리 있는 것만 찾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매도 재개는 주식 상승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조금 숟가락을 더해줄 뿐이에요. 모두의 수익성. 이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서 만들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들이더라도 다 만들어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다면. 이거 내 노래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 노래야. 공매도 재개는 주가 상승 일으키지만 그 이후의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뭐예요? 쓰레기, 이게 뭐지? 시흥, 이응, 시읒, 기역이 뭐예요? 리을, 비읍? 네.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요. 네. 이게 뭐요? 쳐보자. 그 왜 저렇게 쓰는 거요? 시흥, 이응. 돈 잘 벌었, 수익 잘 났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시읒, 기역. 리을, 비읍? 이게 뭐지? 휴원수 글로벌. 잘하셨어요. 이런 주식들이, 지금 요런 데 나온 주식들이 이번 특강에 또 나와요. 지금 종목을 요런 데 딱 여기서 잘라가고 찾아놨어요.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셔야 되는 거는, 물론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리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개척점을 찾아서 매도도 해야 되고, 근데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익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상승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구나. 가는 동안에 흔들림이 있지만 내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배당이든, 실적이든, 추세든, 아니면 어떤 기법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매매 포인트는 바닥에서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예요. 자, 지금 신고가 막 나오니까 지금 사가지고 이만큼 계속 갈 수 있어. 신고가는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되는데? 신고가 왜 사야 되는데요? 지금 급등하고 올라가는 주식들 사야 돼. 왜 사야 되는데요? 왜 사야 됩니까? 왜 사야 돼요? 힘이 세니까? 힘이 세면 다 사야 돼요? 외국인 들어오니까? 외국인 들어오면 다 사야 됩니까? 왜 사야 되는데? 왜? 그거 얼마나 먹을 건데? 목표 주가는 어디인데? 이놈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건데? 실적은? 전망은? 업황은? 모르잖아. 잘 봐보세요. 한세예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계속 쳤어요. 근데 우리는 7,300원에 팔았지. 이거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이 주식을 4,700원, 5,000원대 계속 매수했다고. 여기. 계속 매수했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뛰었어. 근데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노벨 문학상인 거하고 책방하고
물론 책이 많이 팔릴 수 있겠지. 근데 노벨 문학상 이 책 한 번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리고 교보문고도 있고 뭐 다른 알라딘도 있고 뭐 다른 서점도 많아.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뭐 없다면서, 서비스에 없다면서. 그 밀리의 서재는 이 지금 나가 떨어졌고, 삼성 출판사 뭐 팔아먹을 수 있지. 많이 팔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기업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잘라줘야 돼. 근데 이거 신고가니까, 노벨 문학상이니까 미친 짓이 사라고, 또 상한가니까 상한가는 뭐 어찌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팔 때 팔아줘야 돼. 그래야지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내린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팔으라는 얘기 안 하죠. 왜? 걔네들은 사지 말라고만 하지 팔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저는 무슨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오버했으니까. 오버하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 할아버지든 간에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아따 호구 왔는가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처음에 시작하는 거.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 고점에 샀냐? 막 그런 가사를, 그게 약 올리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네. 고점에 샀냐? 또 물렸냐? 막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내가 사지 말라고 했지. 막 음. 호구 놀림송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나? 공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공매도를 치면 지금처럼 그게 무기한으로 때려가지고 지네가 먹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공매도 잘못 때리면 회사가 파산합니다. 아시죠? 공매도 잘못 쳤다가 회사 파산한 거.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바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올라가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깨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깨기 시작하게 되면 그 시점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실적 전망은 계속 좋게 나와요. 왜냐면 개인들을 붙잡아 놓을 거거든. 여러분, 이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2026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라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실적 나쁘다고 하는 놈들은 이게 이상한 놈들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미친놈의 증권사 놈들도 2025년도부터는 좋아진다며. 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024년도보다 2025년 무조건 좋고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자릅니다. 아니, 2026년도도 실적 좋다는데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절절절절 할 거야. 왜? 얘네들이 팔거든요. 세력들이 팔아요. 왜냐면 꼭대기에서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요. 근데 야, 실적 좋다는데 저 빙신들 그러면서 계속 산다고요. 사는 사람들과 파는 놈들이 같이 만나게 돼서 주가 위에서 출렁거리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팔아치웁니다. 그러면 공매도와 함께 주가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게 빠르면 2025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늦으면 2026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식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고 새 출발을 하는 거지. 뭘로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겠죠? 네. 사이클은 그렇게 끝나요. 지금은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고. 그래서 2024년도 올해는 주식을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일찍 팔 수도 있겠죠. 너무 오버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30만 원 넘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물론 매도 시간 나올 때까지 갖고 가겠지만 절반이라도 팔아치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어요. 방어주 섹터들은 이미 많이 내릴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주에 너무 미쳐 계시는데 은행주 이거
분명 말씀드리지만 KB금융 지금 매력 없습니다. 이게 주가가 낮은 것도 아니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낮은 것도 아니야. 배당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거 왜 사죠?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겁니까, 이거? KB금융 왜 사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이거 왜 사는 건데? 매력이 없잖아. 고배당입니까? 아니잖아. 주가가 낮습니까? 아니잖아. 왜 사는 건데? 왜 은행주에 미쳐있죠, 지금? 금리도 떨어졌는데? 금리는, 지금 시중금리는 괜찮던데요? 당연히 지금 괜찮지. 왜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죠. 11일 날 금통에서 금리 내린 거잖아. 10월에 내린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반영이 될 리가 없죠. 실적은 지금까지 좋을 거예요. 근데 이미 반영 다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KB금융을 산다? 은행주들을 산다? 난 왜가 되는 거지. 삼전 너무너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올라가면. 반등 나오면. 은행주를 지금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타이밍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건 상관없겠죠. 왜냐면 밑에서 사신 분들, 우리도 뭐 5만원 밑에서 샀잖아요. 여기 5만원대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갖고 가시는 건 상관없어요. 배당 많이 받으니까. 근데 지금 9만원대로 배당 계산하면요. 3%밖에 안 나옵니다. 3% 이상 배당 주는 종목들이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세고 셌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만 이 3%가 아니야. 4%, 5%, 6%, 7% 나온 배당 종목군들이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뭐 달라고 사요? 왜 사는 건데? 배당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왜? 이제 특강 때 설명할 거니까. 네. 이거 배당 때 살 이유가 없어. 이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이번 특강에 나와 있잖아요. 배당주 현명하게 좀 사는 거. 우리는 금융주 이런 거 안 산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주식을 사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고배당 주식은 3%짜리가 아니에요. 배당이 낮으면 성장성이라도 있어야 돼. 주가가 바닥이면. 근데 저런 배당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내려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계속 내렸죠. 왜? 방어 주니까. 원래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름답게 물리는 거예요. 나는 고배당에 샀으니까. 근데 실제로 배당 성적표 받아보면 어떻게 돼요? 배당금?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럼 또 여기서 약간 좀 순진하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너무 조금 샀나? 네?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노래에 준비하는 거 있습니다. 네. 3전의 꿈 2탄. 네. 10만전자 왕의 귀환송. 있어. 네. 왕의 귀환 기원송. 뭐 하여튼 이제 가제입니다. 네. 제목 뭐 다 거의 나왔는데 노래를 못 만들고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다 떨어졌어.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됐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 지금 여러분들 가을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 뭐야 삼성전자 무튼 지금 노래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나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제 업로드 해드릴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당분간은, 네. 일단은 준비만 해놓겠습니다.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또 막 올라올 거예요. 네. 아니면 그전에라도 네. 돈을 더 써? 근데 돈을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비싸. 아직은 AI가 너무 비싸요. 조금 더 싼 AI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싼 걸로 하면은 품질이 떨어져요. 노래의 품질이. 그리고 좋은 걸로 하면 비싸지만 노래 품질이 좋아요. 요즘에 나온 노래들은 좋죠? 트로트 같은 경우는 잘 부르잖아요. 네. 처음엔 힘들고 겁나지만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트로트 같은 노래 품질 좋게 나오잖아요. 비싼 거 쓰면 그래요. 모든 게 자본주의야. 다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뭘 해도 괜찮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 혹시라도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뭔가 불편해? 그럼 혹시라도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노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 내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런 거 투자할 돈도 없냐? 어, 단적으로만 보면은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이 AI 음악이라는 게 나오려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뭐 작사 같은 경우에 이제 챗 GPT하고 제 머리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데 그 다음부터 돈이 들어요. 여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AI 이미지를. 이거 돈이에요. 이 AI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돈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가사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죠? 노래 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것들을 편집을 해줘야겠죠? 이거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돈.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하나만 만드는 데는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문제입니다. 저도 해보고 알았어요. 그냥 AI 그림 하나 만들 때 우리 커뮤니티 그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하면 근데 편집 프로그램 그런 거를 돌리는 게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이게 달러로 계산돼 가지고 요즘에 환율도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니까 달러도 너무 비싸.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투자가 일어나는 건 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보면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 뭐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영상 같은 것도 짧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좀 더 제가 더 많이 발전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그 쇼츠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스케치하는 거 그런 뭐 손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쇼츠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어디서 다 공짜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돈입니다. 최대한 내가 뭐 이렇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몸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AI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껴주면 됩니다. 왜 성투사가 AI 쪽에 이렇게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AI 서버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이게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뭘 가지고 만드는지 이 뒤에 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라디오를 하나 샀어. 라디오. 요즘에 라디오 안 듣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라디오를 하나 샀어요. 옛날 라디오 그런 거 별밤 같은 거 듣잖아요. 라디오를 샀어. 그러면 이 라디오를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오늘 라디오니까 그냥 들어.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분해를 합니다. 내가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나 봐. 저는 이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애들 지금 다 노인 학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니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PC 이런 것들도요.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데까지 고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시원찮아 그럼 뜯어버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놓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라디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전파를 공부해요. 전파를 공부하고 그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송신이 돼 가지고 이 안에서 이놈이 무슨 역할을 하지? 옛날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트랜지스터 안 쓰죠. 트랜지스터가 하나 들어가면 1석, 두 개 들어가면 2석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 라디오, 육성 라디오 그랬죠. 마너스급주와 트랜지스터는 증폭의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즘에는 안 나와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ECB라고 그러죠. 네. 에미터 콜렉터 베이스. 이거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된다고. ECB, EBC 뭐 이게 되어 있어요. 베이스가 중심이고요. 에미터 콜렉터 베이스. 야 이거 기억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내 공부의 진심이에요. 다 뜯어야 돼. 뜯어서 그걸 봐. 그러면은 무엇이 망가졌고 무엇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고쳐내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라디오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봐야 돼요. AI 영상을 만들었어. 뭔가 특이해. AI 그림을 만들었어. 뭔가 특이해.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얘네들은 이거를 어떻게 구동하는 걸까? 네? 얘들 이런 거 어떻게 구동하는 걸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I 칩이라는 것에 당연스럽게 가게 돼요. AI 칩은 뭘로 만드는 거지? 그럼 뭐 HBM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AI 그림을 처음으로 접하고 그때 AI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그게 여기예요. 왜냐면 내가 커뮤니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일일이 그림을 갖다가 다 조각조각 내야 되고 내가 그림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후딱 그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AI 그림이라는 게 있더라고. AI가 다 만들어준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갔던 게 HBM까지 도달한 거지. HBM 이거 괜찮겠는데? 반도체잖아. 봤더니 우리나라가 90%야. 하이닉스 삼성전자야.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걔네들 지금 주가 바닥인데요. 야, 이건 대박이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찾아주고 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활용도 해보고 데이터도 만들어보고. 이제서야 사람들 AI를 뭐 한다, 뭐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시작이에요. 이제 어도비가 탄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메타, 뭐 이런 메타에서도 나왔어요. 이름이 뭐다? 제네레이터 뭔가? 그거는 일반인한테 공개 안 되는데 너무 좋아. 내 사진을 넣잖아요? 그럼 내 얼굴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만약에, 곰을 잡고 있는,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 그려줘. 그러면서 내 사진 갖다 주면 내 얼굴을 넣어가지고 내가 낚시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줘요. 메타에서 나온 게 그겁니다. 메타가 지금 AI의 진심인 거 아시죠? 메타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겠대요. 너무 성능이 좋아. 그래서 어디다 공개한다? 소수의 이렇게 특별인, 네, 특별 관계인 또는 영화 제작사.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CG가 사라지고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게 나오면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위해서 AI 서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공급 과잉이니 개소리 할 때 내가 웃어버린 게 그런 얘기죠. 모건 스탠리는 그런 걸 만들어는 봤을까? 그런 걸 써보기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얘가 지금 실적을 너무 몰라도 모르네? 그거 나는 당당하죠. 그거 떨어질 때 더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딸리고 그 다음에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등본 띄고 그랬는가? 그거 아니잖아. 데이터 센터 뭔지 아시죠? 수많은 서버가 집합되어 있는 그 센터요. 그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큰 게 필요하죠?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전력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전력주.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수출입 동향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 여러분들 금방금방 알게 되시면, 요즘 세상에는요, 예전에 로봇 같은 경우도 있잖아. 서빙 로봇이 나오네. 전기차가 나오네. 세상이 변한 건 맞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서빙 로봇 많이 쓰는 데 없죠. 지금은 키오스크 많이 씁니다. 그죠? 서빙 로봇은 많이 안 써. 키오스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빙 로봇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는 막 뜨겁다가 지금 그다지 뜨겁진 않죠. 이제는 산업용 로봇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경쟁력. 그러니까 잠재 성장력이죠. 잠재 성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기술력이나 돈은 많은데 인구가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력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자. 지금 근데 청년 실업 너무 심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조금 일하고 그냥 발로 뻥 차고 나가버리고 실업급여 받아먹고 노는 사람 되게 많아. 지금은 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걱정돼. 내가 걱정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일의 능력이 올라가죠. 왜냐면 얘는 쉼이 없거든. 24시간 공장 돌려도 돼. 감시자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더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도 경쟁력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노조가 반대하겠지. 근데 어쩔 거야? 일 안 하면은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직은 이게 완전 자동화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 해외 공장 짓고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노조 반대 그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AI, 로봇, 인공지능, 네. 산업 현장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요? 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쪽 직업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니 성투사조차도 그림을 뽑아내는데 그잖아요. 저도 그림을 그냥 그럴싸하게 뽑아내고 디자인하고 나 같은 사람도 동영상 편집을 해내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어디 쓸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파원들이 동맹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삼성전자가 내일 올라오면 네. 아니 근데 이거 송 한번 들려드릴까 오늘? 끝나기 전에? 내일 업로드 해드릴게요. 송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추송. 마지막 노래로 우리 바추송을 듣고 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좋을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정도 뉴스인지 한번 봅시다. 규모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인텔이 삼전 찾아온다고 되는 건가요? 확실한 겁니까? 삼성전자 인텔. 오, 진짜네? 4시간 나왔네요? 좋은 것 같으면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파운드의 동맹을 타진했다. 인텔이. 이거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지금 TSMC하고도 지금 같이 저거 하고 있잖아. 같이 저거 협업하고 있잖아요. 공장 같이 짓고 있잖아요. 글쎄. 굳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텔의 손을 잡을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을까요? 인텔은 망한 회사인데. 굳이 손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텔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군침이 당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이 3나노. 이거를 AMD 쪽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지금은 TSMC 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좀 나올 수는 있겠구나. 그죠? 요거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네. 우리 청문회나 국감에서 많이 들었죠? 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는 했다는 얘기죠. TSMC가 워낙에 점유율이 크니까. 근데 점유율이 크면 아시죠? 미국에선 반독점법. 네. 엔비디아도 지금 그렇게 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 지금 2등이 둘이서 합쳐진다고 해가지고 1등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쪽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큰 효과를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생각은 그래요. 근데 글쎄, 뭐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협업이 이제 돼가지고 만약에 삼성이 인텔을 인수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삼전이 인텔을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CPU 쪽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지. 내놔! 그래가지고. 인텔은 파운드를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삼전한테 니들 가져갈래?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안 팔리고 있었죠. 계속.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노래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틀어드리죠.
자, 노래는 이제 다음 기회에, 네, 준비는 했는데, 네,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은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좋은 뉴스고, 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본적인 거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이 삼성전자는 HBM4를 가지고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은 다른 기업들, 지금 메타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또는 AMD가 됐든 얘네들이 AI 칩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공장의 캐파를 키우기 전에 저는 그게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 납품하게 되면 괜찮아요. 어차피 납품할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금 AI 칩에 대한 그런 군침은 다들 흘리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약 90% 정도 차지하죠. 80에서 90.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이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점점 나올 거예요. 돈이 되는 거 알았거든. 근데 AI 칩을 만들려고 보다 보면 다른 건 다 만들겠는데 HBM을 못 만들잖아. 하이닉스가 납품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마이크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둘 다 뭐예요? 없잖아요. 품절이잖아. 둘 다 품절이에요. 삼성전자밖에 선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AI 칩을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로 꺼내놨는데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런 얘기들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옛날에는 테슬라가 가장 큰 대장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많이 쪼그라들었죠? 테슬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망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테슬라 근데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테슬라라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 같지는 않겠죠. 지금은 전기차면 뭐부터 떠올려요? 테슬라 떠올리지 않잖아요. 어? 얼마 전에 불난 벤츠의 전기차, 또 BMW 전기차,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또는 공원에 돌아다니는 뭐 에코 트럭 뭐 이런 거, 네, 그거 떠올릴 수 있어요. 삼성 거, 아니 삼성 거 아니죠. 현대 거, 기아 거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죠. 아이오닉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의 입지가 줄었다는 얘기지. 이제는 AI 칩 하면 엔비디아 떠오르지만 이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길어야 한 1년 봅니다. 이 1년 안에 다른 쪽에서 AI 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애들이 넋놓고 있었는데 돈이 되는 걸 알았거든. 얘들 투자 엄청나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HBM4라는 거는 물론 엔비디아 쪽에 대한 설계지만 방식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HBM을 이게 GPU, HBM 이렇게 있었던 방식에서 GPU, HBM 이렇게 뭐 수직 연결인가요? 이렇게 다이에 놓고서 그냥 진행해버려요. 이 다이가 필요해요. HBM이 여기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뭐 자리 차지도 더 덜하고 뭐 그러겠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를 만드는 기술이 삼성에게 있어요. TSMC한테 있고요. 근데 TSMC하고 엔비디아는 거의 그냥 돼 있죠. 하이닉스는 다이 만든 기술이 없기 때문에 TSMC와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면은 얘네는 무조건 삼성 진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AI 칩하고 파운드리하고 같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HBM4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HBM4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AI 칩에 대한 경쟁이 더 강해질 거란 말입니다. 요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처음 들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실적은 내년도에 비하면은 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껌.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예상치 말고요. 증권사 예상치에 빗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실적 증가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거의 2배 정도 실적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안 산다? 내가 비중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비중이 없는데? 아니면 내가 물린 것 같아서 팔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그죠? 좋은 주식은 어떻게든 갑니다. 그게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좋은 주식은 어떻게든 갑니다.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뭔데? 앞으로 성장 가치가 높은 거.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걸 좋은 주식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주식이 주가까지도 낮아. 왜 걱정을 합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왜 산 건데요? 19만 원에 현대차 왜 산 거예요? 19만 하면서 왜 샀어요? 현대차 EUB 10만 원에 왜 샀습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좋은 주식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배당도 챙겨준대잖아. 도대체 와인 아신 거죠? 왜 안 사는데요? 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바로 무엇이다? 썽투사의 썽투사의 특강이죠. 썽투사 특강에 오시면 되죠. 자,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안 비싸요. 자, 뭐뭐 있어? 추세. 정보 다 찾아놨습니다. 네. 고배당. 다 찾아놨습니다. 실적. 그냥 실적 아닙니다. 연간 실적. 그리고 내년도까지 다 찾아놨습니다. 시스템 매매로 수익 극대화하기. 이거는 요 앞서서 얘기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 기법입니다. 그리고 5강에는 기대주 편입만 있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 새로운 기법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에는 예전에 제가 뭐 손실이 난 종목하고 수익이 난 종목하고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괜찮다는 그런 형태의 또 새로운 부분들도 같이 강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특강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각했지만 벌금은 안 내더라도 특강은 듣자. 이거 원래 그 투자 격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투사 특강을 듣지 아니한 자 주식을 논하지 말라.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이 이렇게 좀 가격을 싸게 해줄 때, 좋은 주식을 싸게 만들어 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좀 잡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따봉을 외칠 날이 곧 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연말 내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